안녕하십니까? GWP 학원 면접 강사 김동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면접을 앞두고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군무원 면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군무원 면접 경쟁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필기시험 경쟁률은 다 나오죠. 근데 그 필기시험 경쟁률과 달리 면접 경쟁률은 1.3대 1에서 많게는 1.7대 1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유가 육군은 130%, 육군을 제외한 국방부,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는 채용 인원의 150%까지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의 주요 직렬들 보면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7대 1부터 1.6, 1.5대 1까지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필기시험의 동점자, 커트라인의 맨 끝에 있는 동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촘촘하게 붙어있는 그런 직렬들 같은 경우에는 150% 이상 경쟁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1.97대 1이라고 하면 사실 150% 3명 중에 1명만 떨어져야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행정, 군수 이렇게 좀 많은 인원을 채용하게 되는 직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기 선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자, 그러면 올해 면접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필기시험을 보고 난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각 군이 공통적으로 8월 18일 금요일, 일반적으로 보통 17시 정도에 오후 5시경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필기 합격자 발표 난 후에 이게 금요일날 발표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는 화요일까지 한 3, 4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제출을 하라고 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공고가 되면서 국방부와 육군은 동시에 면접 장소까지 동시에 공고가 됩니다. 조금 며칠 지연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공고를 하고 공군과 해군 해병대는 9월 7일 목요일에 별도로 각 개별적으로 공지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면접 장소만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수험생들의 수험 번호와 이 수험생이 몇 시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면접 시험을 보는지까지도 같이 공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 수험 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보는지까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면접 시험이 08시 30분, 10시, 13시, 14시 30분 이렇게 4타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육군 같은 경우에 특히. 근데 8시 30분에 내가 면접이 걸린다. 근데 난 집이 부산이야. 그러면 계룡대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죠. 그래서 오후에 배정이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아침에 배정이 되면 전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언제 몇 시에 시험을 보는지까지도 반드시 이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 기간 중요하죠. 가장 많이 선발하는 육군만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약 한 3주 좀 넘게 걸리는데 올해는 추석이 27일 다음 뒤에 9월 말에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끝내기 위해서 요 9월 4일부터 그리고 나머지 국방부와 공군, 해군, 해병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로부터 면접 시작할 때까지 육군은 3주가 채 안 남는다는 겁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물론 이 뒤쪽에 배정이 되면 좀 여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좀 빠듯하다. 상대적으로 국방부와 해공군, 해병대는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런 건 아셔야 되고 합격자 발표는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10월 6일 금요일에 육군은 10월 16일에 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일주일 뒤에 공고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월요일에 공고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아마 수정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일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기 합격자 후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원조사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럼 제출 서류는 뭐냐? 이것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은데, 직접 제출하는 건 없습니다.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국군 방첩사령부라는 곳이 있어요. 과거에 지금 명치 변경돼서 방첩사령부인데, 예전에 작년에는 안지사, 그전에 기무사. 여기 홈페이지에 가서 접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접속해서 신원지수서 첫 번째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인적사항입니다. 가족관계, 학력, 연락처 뭐 이런 거 사진 업로드하고 요거 입력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금방 끝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그냥 체크만 하면 끝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가 4가지 항목이 있는데 각 항목별로 500바이트입니다. 500바이트면 어느 정도냐? 한글 문서로 한 12포인트 정도를 했을 때 한 뭐 6줄에서 8줄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는 면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방첩사령부로 직접 가고 면접위원들한테 제공되지 않습니다. 과거 2020년도 전까지는 종이로 이걸 제출했어요. 그래서 육군이나 각군에서 이걸 복사해서 면접위원들한테 줬지만 2020년도부터 입력하는 걸로 바뀌면서 각군에서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12줄을 썼는데 입력하려고 보니까 500바이트가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거기서 조금 잘라내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기소개서 입력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입력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미리 필기시험 보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두셨다가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것이 가장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개인신용정보서. 이것도 자기 개인신용정보서를 한부 발급받아서 JPG 파일로 스캔해서 아니면 사진을 찍든지. 근데 사진 찍으면 통상 용량이 커서 잘 업로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스캔하는 게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업로드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은 기본증명서.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마찬가지로 스캔하셔가지고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병역관계 서류. 군을 안 갔다 오신 분들, 군 미필자는 병적 증명서.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병적 기록표. 군필자. 군대 다 다녀오신 분들은 병적 기록표.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병무청 가세요. 서울에는 저쪽 대방동 쪽에 있죠. 각 지역 병무청에 가서 민원실 가서 발급받으면 금방 나옵니다. 복무확인서. 현역에 계신 분. 경체이거나 아니면 군 복무 중에 지원해서 이번에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부대 인사과에서 복무확인서를 떼시면 됩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위에 체크하는 게 따로 있어요. 여자분들은 해당 사항 없으면 체크하시면 되고, 여자분들 중에도 여군 출신이거나 현재 여군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해당 사항을 스캔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 장소는 어디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집에서 가까운가? 이것도 아셔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2020년, 21년, 22년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 안 나온 공통점.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장소 섭외하고 인원이 많이 밀집되는 것들을 우려해서 장소가 조금씩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해병대는 똑같습니다.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스포텔 똑같습니다. 육군은 이 각종 선발을 위한 면접을 위해서 육군본부 앞에 인재개발센터라는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니다. 공군과 해군은 대부분 비슷하게 했어요. 올해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국방부인데, 국방부도 해마다 원래는 국방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용산에 있거든요. 국군 복지단 영내에 있는 같은 건물인데 부대 이전 계획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복잡해서 작년에는 한일 빌딩이라는 중구에 소재한 그런 일반 사무실을 대여해서 했습니다. 과거 그 전에도 다른 곳에서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올해도 한일 빌딩에서 할지 국방대에서 할지는 예상하기는 좀 힘들고 정확한 건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 맞춰서 면접 장소도 갔죠? 그럼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의 지정된 시간에 면접 장소에 도착을 하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할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 수험표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 기기를 작년 육군 같은 경우 인원이 워낙 많아서 회수하진 않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다 회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종이 문서는 들고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할 때 만들었던 텍스트라든가 뭐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하면서 볼 만한 이런 것들은 종이로 준비하세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씩 스크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긴장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한 걸 보고 싶으시면 종이 문서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대기실로 이동을 합니다. 등록을 한 다음에 그럼 대기실에 가서 전체 인원이 있으면 담당 그쪽 선발 담당자에서 유의사항, 뭐 진행사항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맨 앞에 수험번호인 사람부터 각 방으로 들어갑니다. 면접 장소에 면접실은 한 개가 아닙니다. 육군 같은 경우 한 20개가 넘어요. 각 방에 순서대로 안내해 주신 분의 안내에 따라서 면접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실 앞에 본인의 소지품, 뭐 가방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휴대폰은 없겠구나. 뭐 가방이라든지 종이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접실 앞에 놔두고 안내에 따라서 면접실에 입장하면 면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순번인 분은 앞 사람이 끝나기 한 5분 전쯤에 이동을 해서 면접실 앞에서 대기를 합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앞 사람 면접이 끝나고 나서 면접위원들끼리 본인들끼리 이제 면접에 대한 채점도 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나서 어떤 경우 벨이 울립니다. 벨이 울리면 들어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끝나면 어떻게 되냐? 끝나면 딱 나와서 아까 놔둔 소지품 들고 나오면서 반납했던 스마트 기기 다시 받아가지고 집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접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면접위원들이 평가를 하느냐? 평가 기준도 중요하죠. 자, 5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이거는 군무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 시험에는 면접 평가 요소가 이거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하는 공무원 선발 면접은 이 5가지 항목을 상, 중, 하, 우수, 보통, 미흡 3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공무원은 사실 변별력이 없습니다. 별로. 대부분 중을 받거든요. 그래서 필기 성적 위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군무원은 이 5가지 요소를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5점, 요거 5점, 5점, 5점. 그래서 25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별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과거엔 이게 100%였어요. 근데 지금 좀 변동이 돼서 50%까지 다운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러한 평가에서 점수를 받을 때 필기처럼 면접도 꽈락이 있습니다. 탈락 기준이 있어요. 총점이 25점 만점에 15점 이하인 경우 또는 어떤 한 항목을 두 명의 위원이 1점을 준 경우 아니면 어떤 한 명이 2개 요소에 대해서 1점을 준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거를 5점을 맞아도 꽈락입니다. 우리 필기도 과목별로 40점, 평균 60점 꽈락 있듯이 면접도 꽈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가된 면접 점수는 어떻게 반영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 면접과 필기는 각 50%씩 반영이 됩니다. 50대 50으로. 그래서 필기 점수 여러분들 성적 발표나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돼서 발표가 나죠. 그래서 뭐 9급 같은 경우는 3과목에 대해서 평균점 100점 환산 평균 점수, 뭐 7급 같은 경우는 4과목. 이 평균 점수를 나누기 2합니다. 그리고 면접 점수는 아까 5개 항목을 5점 만점으로 25점 평가했다 그랬죠? 이걸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래서 더합니다. 그래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필기는 나누기 2를 했죠. 면접은 곱하기 2를 했죠. 그래서 면접의 1점은 필기의 4점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의 1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기 평균 4점이면 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예를 들면 A 수험생이 9급이라고 행정 9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78, 77, 79에서 78점을 맞았어요. B는 72점을 맞았습니다. 6점 차이면 굉장히 큰 점수 차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죠? 필기 컷이 72인데 예를 들어서 난 78점 맞았어. 대부분 수험생들 그거 난 좀 여유가 있겠구나. 그런데 면접을 봤어요. A 수험생은 19점을 맞았어. B 수험생은 21점을 맞았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을 해봅시다. 필기 평균을 나누기 2 했죠? 39점이 나왔어요. 면접 19점 곱하기 2해서 38점이 나왔어요. 더하니까 77점이 됐죠? B 수험생은 72점 나누기 해서 36점, 21점을 곱하기 2해서 42점, 더하니까 78점. 역전이 된 겁니다. 6점 정도? 여기서 6점이 아니라 한 10점, 12점 정도 해도 면접에서 1점 떨어지고 2점 올라가고 하면 3점 차이 나죠? 그럼 동점 되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그 면접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필기 점수가 낮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필기 점수가 높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면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평가해주는 면접위원 누구냐? 누군지도 알아야죠. 자, 법령상에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여러 개 좋은 말 다, 이게 법령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예요.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 또는 소속, 군인, 다른 행정기관. 그러니까 전체 면접위원회 반 이상은 니네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3명에서 4명인데 군무원 공채에서는 대부분 5급을 제외하고는 3명입니다. 3명. 근데 2분의 1이 외부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역 또는 군무원, 현역일 경우에는 연관장교,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인 사람이 1명이 들어갑니다. 1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2명은 누구냐? 대학 교수님들. 이분들 대학 교수님들 미리 섭외해서 이렇게 3명으로 구성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현역이나 군무원분들이 그 면접위원조에 조장을 맡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이 면접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으면 나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자료라고는 여러분들의 나이 정도? 왜? 수험표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진, 수험번호,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생년월일 정도,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면접관한테 신원진술 썼을 때 썼던 자기소개서 여러 가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면접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말하는 그것부터 여러분 면접위원들한테 정보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신원진술 쓰고 자기소개서 입력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거 너무 시간 오래 잡아먹지 말아라.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어떤 질문을 할까, 과연? 자,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질문. 자기소개. 자, 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 해보세요. 지원 동기가 뭔가요? 끝나고 나올 때 끝으로 할 말씀 해보세요. 이 정도.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외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공직관. 국가관도 있는데 국가관은 최근 경향에서 조금 비중이 좀 낮아지는 추세예요. 국가관이라는 게 뭐냐? 당신 생각하는 국가가 뭡니까?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국가관과 관련된 질문들을 물어보고, 공직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또는 군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뭡니까? 이런 공직과 관련된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와 관련된 질문 또는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질문. 전공이란 뭐냐? 여러분들 필기시험 본 과목들 있죠? 뭐 행정직렬이라면 뭐 행정학이나 행정법, 뭐 군수라면 뭐 경영학, 뭐 이 필기시험 본 과목들 있죠?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왜? 교수님들이 거기 그 직렬에 대한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신 교수님들이 그 과목 교수님들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에서 한 20% 정도? 근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사실 걱정해야 될 건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아직 몰라. 왜? 사람은 보이는 만큼 걱정을 하고 믿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1년 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겠죠. 비중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비중과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시사 및 국방정책과 관련된 질문, 시사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뭐 우리 일반 기업들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시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시사에서도 군과 관련된 것. 예를 들면 뭐 최근 뭐 K 방산이라든지 삼축 체제라든지 뭐 이런 안보와 관련된 또 국방 정책과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미타이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뭐 이런 군과 관련된 시사나 국방 정책들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도 비중은 좀 낮아지고 있어요. 한 개 정도? 전체에서 뭐 10% 미만으로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성 및 상황형 질문도 공직권과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에서 30% 이상이에요. 인성 관련된 거. 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뭐 인생 살면서 실패한 경험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등등. 인성과 또 상황형. 뭐 출근하는데 교통사고가 늦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이 좀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공직관과 인성 및 상황형 질문이 전체의 한 70% 정도? 60,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이 한 10에서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질문. 지원 동기는 뭡니까? 질문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 왜 군무원이 될래? 이겁니다. 그러면 합격하기 쉬워서 아니죠. 이유가 당위성이 있어야죠. 포인트는 군무원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절실함을 표현해야 되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서 군 조직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또 기여하기 위해서 나의 역량은 이만큼이다. 나의 장점을 어필을 해야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답변에 녹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직관. 군무원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많죠. 뭐 이런 질문하면 뭐 한 70%가 청렴이라고 하죠. 근데 청렴 말고도 많아요. 뭐 성실, 공무원의 13대 의무 있죠. 그런 데서 가져와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 나의 장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음 인성. 앞에 설명드린 자기개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개발이요? 수험생활만 해서 한 게 없는데 이러면 안 되죠. 자기개발 저는 계속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기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지금과 향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내가 속한 군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기여하겠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장은 어떻게 할까요? 복장. 중요하죠. 이미지인데. 단순합니다. 단정한 복장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아이돌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화려한 그런 직군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면 됩니다. 단정하기가 제일 어렵죠. 공직자로서 단정한 것만 하면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스타일 지금 뭐 수험생활 하시느라고 되게 좀 자유분방한 헤어가 돼 있으실 텐데 단정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단색 정장을 입으시고 남색 또는 회색 계통 뭐 가느줄 살짝 보이는 가느줄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짙은 검은색 상갓집 분위기 나는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셔츠는 뭐 흰색이 무난하죠 가장. 근데 뭐 남색이나 회색 계통을 입었을 때 뭐
뭐 청색이나 베이지색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어두운 느낌만 안 주면 됩니다. 넥타이와 구두도 본인의 정장 색깔과 매치될 수 있는 뭐 그런 거. 근데 요새 여러분도 이제 남자분들은 넥타이를 많이 안 매보셔가지고 매시면은 되게 좀 어색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새 넥타이 매 있는 거 이렇게 줄로 당기는 거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사셔도 됩니다. 결론은 단정하기만 하면 된다. 여자분들은 이제 뭐 헤어스타일이 뭐 머리가 기신 분들, 짧으신 분들 다양하게 있을 텐데 머리가 기본적으로 기신 분들은 그물망 헤어 이렇게 핀 있어요. 이걸 단정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앞머리는 좀 이렇게 눈을 가리지 않도록 좀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핀을 꽂든지 뭐 어떻게 뭐 헤어 해서 이렇게 좀 붙이시든지 해서 이렇게 이마가 살짝 보이면서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장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다 코로나라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쓰죠. 화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군 안에서는 이 공무원들은 화장을 이렇게 밝은 톤으로 하되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화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밝은 톤으로 하되 좀 색깔 들어간 색은 지양을 하고 입술 립스틱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좀 진하지 않게 입술색과 한 듯 안 한 듯.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것 같은 뭐 그런 게 좋고 투피스 정장이 제일 무난합니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바지 입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접위원들 패션 잘 모릅니다. 그냥 단정하면 돼요. 구두도 뭐 심플하게 그냥 신으시면 되는데 뭐 킬힐이나 자기 본인이 키가 작다고 해서 너무 높은 거 신고 아니면 들어갈 때 너무 또각또각 소리 나는 그런 구두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작년 군무원 면접을 분석을 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면접 시간과 질문을 보면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요 정도 시간을 면접을 했고 질문은 뭐 7개에서 10개.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15개까지 받았다 안 하는 그런데 그 경우에 따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데 질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변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간결하게 하지 않으면 면접위원들이 또 질문을 해요. 여러분 답변을 가지고 그걸 꼬리 질문이라고 하는데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오게 되면 개수만 늘어나고 난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질문 개수도 줄어요. 뭐 여러분들 먼저 면접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난 질문 한 6개, 7개 정도밖에 안 받았는데 그런 분들 면접 굉장히 잘 보신 분. 왜? 답변이 간결하고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를 딱딱딱 해줬기 때문에 더 질문할 게 없는 거야. 심플하게 끝난 겁니다. 면접실마다 작년에는 질문이 좀 유사한 형태로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8시 반 타임에 들어가신 분하고 10시에 들어가신 분하고 오후에 들어가신 분들이 비슷한 패턴을 계속 같은 질문이 계속 그 방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해서 다른 평가를 했다고 어떤 뭐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계속 그 안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다.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공직관, 국가관, 전공, 상학령 각 2개 정도. 이런 벌써 8개죠. 이것만 해도 정확히 답변하면 한 10분 가까이 갑니다. 여기서 뭐 꼬리 질문이 나오든지 한두 개 더 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벌써 10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당 질문하는 시간, 내가 답변하는 시간, 그래서 한 질문당 1분만 잡아도 벌써 10분이에요. 그러니까 10분, 15분이 너무 길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면직하지 않고 오래 근무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인원들을 선발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이 어떤 방이든 똑같이 나온 질문이 격오지 근무 가능하십니까?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건 내부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면직률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금방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임용된 후에 군 내부 조직 내에서 현역들과 또는 먼저 임용된 선배 군무원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해요. 상사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 동료들과 불화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죠. 또 과중한 업무에 대한 대응. 공무원은 사실 민원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막 이렇게 악성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경력, 경험, 자격증에 대한 질문. 이건 특히 기술직 쪽에서는 이 기술직에 관련된 경험이 있느냐, 경력이 있느냐, 또는 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사 관련된 질문이 조금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전공 질문도 크게 나중에 결과가 나온 걸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같이 면접 캠프를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이 성적별 합격률 분포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0점에서 1점 커트라인 점수와 이렇게 맞은 인원들이 59% 합격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채용 인원의 100%가 합격이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뭐 2점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저 뒤에 한 130%, 150% 정도에 있던 분들이 반 이상이 합격을 했어요. 또 반대로 4점에서 6점도 12% 떨어졌죠. 8점 이상도 8% 떨어졌어요.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필기 점수가 절대 최종 결과에 대해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또 면접 점수로 필기 점수 차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최종 점수는 뭐까지 연결된다? 여러분들 근무지 결정까지도 연결이 된다. 여러분 근무지 결정할 때 나중에 최종 합격 점수로 순서대로 골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도 마찬가지 면접을 예상을 해보면 작년과 비슷하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질문은 뭐 7개에서 많게 10개 정도까지, 그리고 공직관과 인성 관련된 질문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최근에 면직률이라든가 내부 상황을 반영을 해서 면접 점수에 대한 변별력은 올해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개략적인 큰 여러분들 총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면접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필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본인에 대해서. 나의 장점이 뭔지. 본인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나의 장점이 뭐지?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 나는 무엇을 어필할 것인가를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소개서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신원조사 제출 서류에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이거 별로 뭐 중요하진 않다고 했지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면접위원들한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기왕에 쓰는 거 분량과 상관없이 쓰세요. 그렇게 쓰다 보면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거기서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나의 잠재 역량은 뭐고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나의 경험과 활동 이런 것들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가치관을 추출한 나의 장점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는 거는 뭐 그냥 대충 내도 됩니다. 하지만 분량에 상관없이 쭉 쓰다 보면 나의 장점을 추출할 수 있다. 두 번째, 면접관에 대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 면접관이 어찌 보면 손자병법이 나오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저걸 알아야죠. 면접관이 뭘 좋아하느냐? 면접위원의 눈에 확 띄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왜? 면접위원 하루에 정말 많은 인원을 면접을 합니다. 저도 해봤지만 정말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 귀에 확 들어오는 그런 답변이 필요해요. 그럼 귀에 확 들어오는 답변은 뭐냐? 크게 말하면 되나? 아니죠. 그게 아니라 면접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필기시험 보는 것처럼 뭐 3번에 4번, 뭐 7번에 2번 이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답과 가까운 모범 답안이 있다는 거죠. 이 모범 답안과 가까운 면접관이 듣고 싶은 답변,
이 질문에는 이런 의도니까 이 의도에 맞는 이런 답변을 했을 때, 그렇지. 라고 해서 평가가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의도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마다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군 조직에 대한 분석. 내가 들어가려는 군 조직은 어떤 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니, 여러분들 삼성전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뭘 만드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군 조직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지만 군 조직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든 답변에 녹아 있어야 좋은 답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이 원하는 성향은 뭐냐? 리더십 아닙니다. 뭐 경우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책임감, 배려식, 조직 문화의 이해 이런 것들을 군에서 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워십이에요. 군 조직 구성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인원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군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답변을 만드시고 연습을 해야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면접에 대한 기본부터 시작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뭐 구체적인 사항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학원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건 필기 시험이 끝나고 하루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서 바로 준비하세요. 그래야 좋은 점수를 얻고 최종 합격, 좋은 근무지, 원하는 근무지로 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좋은 결과 가지고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